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5월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계속 약세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자, 이 힘들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생각해보면 종합주가지수가 12년 전 2007년에 2000포인트를 만든 이후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보니 아직도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자, 시장에 대한 공허한 감각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게 좀 힘든 주식 시장이긴 한데요. 하지만 제가 자주 강조드렸던 투자 원칙만 지켜도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종합주가지수보다 우월하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힘든 주식시장, 그래도 투자 원칙을 지킨다면 투자 성과는 앞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 무엇인지 하나하나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종합주가지수 과거 12년 전 2007년에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자, 그때 당시 3000간에 4000간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만 자, 2008년 금융위기가 바로 오면서 허무하게 2000포인트 시대는 막을 내렸죠. 그 이후에 급반등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 횡보장이 이어졌고 그 답답한 흐름을 2017년에 상승 돌파하면서 26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만 2018년 작년이죠. 예, 증시가 조정장을 맞으면서 또다시 2000포인트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저것만 보게 되면요, 한국 증시 그냥 제자리 걸음만 걸은 것 같기 때문에 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허한 그러한 심리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주가 지수는 제자리를 걸어왔지만 투자 원칙을 강하게 세우고 그것을 지켜왔다면요, 우리는 투자 성과를 차근차근 높여가는 그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증시 토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 원칙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 중에 자주 언급드렸던 투자 원칙들 세 가지를 한번 끄집어내서 그 결과를 2007년부터 최근이라고 하면 어제 5월 13일까지 최근까지 수익률을 종합주가지수와 종합지수와 비교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상의 원형 도표로 세 가지 전략을 언급을 드렸죠. 이 전략들 저희 증시 토크에서 정말 잔소리처럼 자주 언급드렸던 전략들이란 것을 우리 애청자분들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배당 재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허투루 흘려버릴 수 있는 배당 수익을 그것을 그냥 녹여 없애버리지 말고 적은 금액이라고 그냥 허비하지 말고 이것을 재투자했을 때 성과가 어떤지 자, 그것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자산 배분 전략은 제가 가장 많이 언급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심플한 자산 배분 전략인 50대 50 전략을 토대로 해서 종합주가지수와 12년간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가치투자 전략입니다. 저평가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주기적으로 종목만 바꿔도 장기적인 성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종종 드려왔는데요. 그 가치투자 성과가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지 종합주가지수와 비교를 해드리면서 위에 세 가지 전략들의 수익률을 모두 한 번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배당 재투자 시의 성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요, 배당 수익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2007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1.5%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자, 배당, 소득세, 그리고 주민세 15.4%를 띄고 나면은 1.2%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배당 재투자를 하기보다는 돈을 녹여서 소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이 배당금을 재투자를 하게 될 경우
매년 쌓이는 배당 수익 자체는 미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은 투자 성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자, 파란색 선이 종합주가지수. 예, 종합주가지수가 파란색 선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선이 배당을 재투자 했을 때 투자 성과예요. 자, 2007년에 기준 수익률 0%에서 시작해 가지고요. 자, 2019년 어제까지 종합주가지수는 9.59% 상승했습니다. 자, 12년 동안 9.59%면 1년에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실망스러운 투자 성과이죠. 자, 그런데 배당을 재투자한 그 투자 성과는 12년 동안에 2.69%, 1년에 한 2%대 초반의 복리 수익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종합주가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배당을 재투자함으로써 더 높은 투자 성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자,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자, 장기적인 투자 성과가 우상향으로 그림을 바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만 보면 거의 상승한 것 같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배당을 재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이 살짝 가파르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은 만족스럽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번째가 바로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은 정말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단순 비율 전략,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 밸류에이션을 이용한 자산 배분 전략, 시장 밸류를 이용한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방법들, 기술적 지표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옵션 가격 결정 모형에 감마감비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등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동적 자산 배분. 자, 다양하게 있어요. 동적 자산 배분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언급드린 게 바로 비율 전략입니다. 단순한 비율로 1년에 한 번씩만 리밸런싱 하자.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드린 게 50대 50 전략이죠. 안전자산 50%, 위험자산 50%, 위험자산 50%. 이렇게 50, 50 반반 나눠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만 리밸런싱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과를 보게 되면요. 같은 기간 2007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투자 성과를 보게 되면은 자,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우리 누적 성과 어땠습니까? 26.9%. 그런데 50대 50 전략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41.5%로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면요. 연 3%대의 복리 수익률입니다. 연 3%대 복리 수익률. 이 정도면 제법 높은 수준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종합주가지수와의 비교해서 급격하게 단계적으로 높아져 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 간단한 것만 썼음에도 불구하고 연 수익률이 종합주가지수 12년 동안 연 0.x% 였는데 자, 배당을 재투자하니까 연 2% 수준으로 높아졌고 50대 50 전략을 썼을 경우에는 3%대까지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원칙 간단한 것 두 개만 사용을 해도 우리가 높은 투자 성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제가 언급드렸던 가치 투자 원칙을 적용하면 어떤 성과를 만들었을까요? 자, 여러 가지 가치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만, 자, 그 중에서 단순하게 PBR 활용한 가치 투자 전략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치 투자 전략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익 가치를 활용한 퍼 활용, PCR 활용, EV, 에비타 활용,
그리고 여기서 언급드리는 PBR 활용, 배당 수익률 활용 등등등등등등등등등 끝도 없이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심플하게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PBR을 활용한 가치 투자 전략입니다.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저평가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종목을 1년에 한 번씩만 추락추락 바꾸는 거예요. 자, 그 성과를 보게 되면요. 자, 2007년 말 이후부터 해서 현재까지 자, 누적 성과가 177%입니다. 177%. 와, 종합주가지수만 우리가 투자했을 때 어땠습니까? 자, 9.59%의 누적 수익률이었는데 자, 177%까지 높아졌던 것이에요. 이게 연환산 수익률로는 9.2% 수준입니다. 자, 여기에 결정적인 것은 배당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자, 배당 수익률까지 들어간다면 10%를 넘는 성과를 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종합주가지수가 제자리 걸음을 걸은 듯한 그러한 오랜 기간의 지루함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켜갔을 경우에는 점점 투자 성과가 높아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단순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 증시에서도 이런 모습 나타나고 유럽권 증시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화면상의 가치 투자 전략은 PBR 전략 하나입니다만 그 외에도 다양하게 연구하면 저거보다 훨씬 높은 성과 나오는 방법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까지 이야기 드리면은 우리 시청자님들 깜짝 놀라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치 투자 전략 간단한 것만으로도 높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번 5월장처럼 흔들리면은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주식 투자는 마치 먼 길을 가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제가 이제 어떤 농촌 길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빈 저 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리에서만 맴돌고 있는지 가물가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도 투자 원칙을 지켜가면은 차근차근 높아져 가는 성과를 만들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느낄 수 있어요.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가을부터 해서 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서요, 좀 슬럼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언제 저렇게 딴 사람처럼 잘하지?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6, 7개월 전에 수영장 처음 갔을 때 불과 25m 가는데 한 10번씩 쉬면서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병으로 한 번에 쫙쫙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뒤돌아보면은 장족의 발전이 있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과거를 보게 되면은 발전이 없는 것 같지만 투자 원칙을 지켜오게 됐다면 오랜 시간 뒤에 오랜 시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투자 성과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다라는 것을 실감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의 증시토크 영상을 만들기 전에 칼럼을 꼭 쓰고 있어요. 칼럼 관련해서는 링크를 영상 상세 보기에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요. 그 영상 링크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토크 좀 뭐랄까 시장이 어려운 중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투자에 큰 힘 얻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